이렇게 신도시는 늘어나는데 인프라는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학교가 부족하다 보니 학교 가는 길이 너무 멉니다. 권솔 기자의 현장 카메라입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맞은편에서 보이는 중학교입니다. 이렇게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등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아이들은 다른 중학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현장으로 갑니다.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해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 중인 경기도 고양의 삼송지구. 올 하반기를 시작으로 1,8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많은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 인근 초등학교 졸업생 중 40% 정도가 4km나 떨어진 지축중학교로 배정받은 겁니다. 다음 달 개교 예정인 신생학교입니다. 아이들 걸음으로는 얼마나 걸릴까요? 함께 등굣길을 가보겠습니다. 학교로 가는 대중교통편은 버스 1개 노선이 유일합니다. 지축중학교에 배정된 138명이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다니는 버스에 나눠 타야 하는 겁니다. 몇 개인지 세봤어요? 아까 12개라고 하잖아. 버스에서 내리자 정류장 주변에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도도블록도 엉망이고 지금 신호등도 없습니다. 집 문 밖을 나서서 5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갈망했어요.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학부모들은 사설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지만 7명 가능한 관광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들 자구책을 마련한 거죠. 교육청은 대중교통편으로 30분 이내 거리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문제는 다만 중학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 배정 문제 또한 주요 민원 사항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애초 동산초로 배정되던 인근 몇몇 단지들이 원흥초와 동산초 공동학군으로 변경되면서 공동학군으로 배정된 학부모들 사이에선 동산초 과밀의 부담과 책임을 공동학군 학생들에게 지우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민민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또한 동산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21년 입학 예정 신입생이 168명, 고양중학교 졸업생이 237명으로 다수 학생들의 원거리 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현재 고양중 2021년도 2학년이 347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혼고가 신설되었다고는 하나 신혼고 신설이 얼마만큼이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신도시 개발 주체인 LH와 교육청, 고양시 3주체 모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문제의 가장 큰 책임자는 바로 LH입니다. 신도시를 디자인하면서 교육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않고 도시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학교 부지 배치를 가장 후순위에 두다 보니 학생들의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마저도 최소 필요 용지를 학교 부지로 정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증축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도시 용도 변경 등에 의한 교육 수요 증가 등 여타의 이유로 교육 수요가 늘어나도 미니멈으로 조성된 학교 부지에 학교 증축 등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아이들 통학거리가 비효율적으로 배정되는 것은 결국 LH의 상업적 판단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이 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의 경우를 보자면 도시 형성과 쇠퇴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 수요의 변화는 매우 가변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령 인구가 줄고 있으니 학교 신설은 불가하다는 대전제를 세워둔 채 지역적 변화에는 어떠한 능동적 대처도 마련하지 않는 안일함이 학부모의 걱정과 아이들의 고통을 가져왔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양시의 경우 물론 교육 업무의 핵심 주체는 교육청이고 신도시 건설의 핵심 주체는 LH이긴 하나 고양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고양 시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단위로서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원이 거세지자 시에서는 뒤늦게 아이들의 유일한 통학버스인 077A 마을버스의 노선을 개편하고 예비 차량을 투입하겠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지역의 학부모들에겐 아쉬움과 서운함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청이나 시가 민원 청취의 과정에서 원흥중 중축이 불가하다는 입장과 통학버스 운영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학교 통학버스 연합회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 등 개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답답해했습니다. LH의 교육 수요 예측 실패와 교육청의 늦장 대응, 고양시 방관으로 인한 행정의 미비함으로 발생한 피해를 왜 우리 아이들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답함일 것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을 의무로 두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을 다해 시민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반 요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인 고양시의 역할을 고민해 봅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고양 시민들이 의무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통학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면 어쩌면 고양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지원 같은 일은 하고 싶은 일이 되겠죠. 한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중 선택을 해야 한다면 해야 할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몇몇 지역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이나 부산시 남구, 대구시 수성구 등지에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또한 제가 이 시정 질문을 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고양시는 여전히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에서는 2021년도 학생 배정에 있어 삼성동 학생들의 지축 중 배정 문제와 같은 신도시 교육 수요 예측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두 번째, 현재 인근 동산초등학교의 경우도 심각한 과밀로 인해 원거리 배정과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고양 동산고 또한 다수 학생들의 원거리 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거리 통학 학생들에 대해 시 차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세 번째, 향후 창릉지구 등 새로 만들어질 신도시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고양시를 배리어 프리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삶의 일부인 공간이 어떤 이들에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접근권이 보장된 공공시설과 달리 편의점 같은 오히려 일상의 삶에 꼭 필요한 시설은 대부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건축기간과 면적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일상 속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와 대안을 김지수 기자가 현장인에서 짚어봤습니다. 장애인 야학에서 상근 활동가로 일하는 임명석 씨. 1995년 공부를 시작한 후 계속 야학에 남아 활동하며 하루하루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학 건물을 벗어나면 그에겐 갈 곳이 없습니다. 바로 옆 커피숍조차 그의 전동 휠체어로 넘을 수 없는 턱이 가로막고 경사로가 마련된 건물도 경사도가 너무 높아 보기에만 그럴듯할 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끈적한 날씨를 견디며 인근 거리를 2시간 가까이 돌아보아도 명석 씨가 들어설 수 있는 가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간신히 1층 건물의 출입로가 평평한 건물을 찾았지만 내부 화장실은 문의 폭이 너무 좁아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식당도 배가 고파도 그 턱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나와야 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그 공간이 너무 좁아요. 화장실 같은 것은 앞에 계단이 있고. 현재 장애인 편입법은 1998년 이전에 허가된 건물과 3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은 장애인 접근권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슈퍼마켓의 98%, 일반 음식점의 96%, 미용실의 99%가 기준 미만의 시설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 공중 이용시설 중 일부를 임의로 선정해 장애인 접근권 보장 정도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비장애인들은 하루 24시간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공간이 편의점 수십 곳을 둘러보았지만 문턱이 없거나 경사로를 마련한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숙박업소의 경우 장애인 객실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기 혹시 그 장애인용 객실이 따로 있을까요? 장애인용으로 어떻게 구비되어 있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원하시면 뭐 특급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알아보시던가.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호텔 등은 전체 객실의 0.5% 이상을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객실로 두어야 하지만 대부분이 건축 허가를 받은 시점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극장 시설도 1000석이 넘어야만 의무 시설로 지정하다 보니 대부분 소극장은 단 한 좌석도 장애인용 좌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좌석이 있는 극장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장애인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데는
노래방은 아예 장애인 등 편의법이 정한 공중 이용시설 자체가 아닙니다. 휠체어 이용자뿐 아니라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사도가 가파른 계단이지만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청각 시스템이나 촉지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선 충분한 조명과 명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 음식점에서 편의 제공을 위한 기초 교육은 전무합니다. 청각 장애인분들을 위한 따로 어떤 그 편의 서비스 같은 게 뭐가 있는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법의 사각지대이다 보니 업주뿐 아니라 지자체도 설득이 힘듭니다. 일명 샤로숲길에 소규모 점포 31곳에 경사로를 설치한 한 사회적 기업의 대표 차준기 씨. 그는 비용 지원을 약속해 간신히 점포 주인들을 설득한 후에 구청의 허가가 더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소규모 매장에 있어서는 의무사항이 없고 그냥 언급만 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많이 우려했던 것 같고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경사로 설치에 있어서 도로 점령 허가를 받는 게 많이 지연됐다고. 경사로가 도로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20에서 30cm 남짓. 시설주와 장애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대안은 이미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외에선 일괄적인 배제가 아닌 각 시설의 상황에 맞춘 제도를 실행 중입니다. 용이한 성취 기준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100년 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놓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의무에서 벗어나지만 작은 경사로를 놓아서 적어도 1층에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죠. 아주 열악한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런 접근성에 관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우리의 일상은 대규모 공공시설이 아니라 인근의 작은 가게와 상점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일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 네, 끊어주시면 됩니다. 다소 긴 영상이긴 하지만 마지막 내용이 좀 매우 중요해서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공공기관보다 더 자주 이용하게 되는 편의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1998년 4월 11일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지만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나 단독주택 10가구 미만의 연립, 다세대 주택, 일정 규모 미만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등은 비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전히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접근권은 너무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양시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의 사진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라페스타 인근의 상가들입니다. 경사로가 없이 계단만 있거나 가게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목자골목 상권의 변동으로 새로운 점포가 입주하면서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경사로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일부 점포에서는 경사로를 설치하나 구색만 갖출 뿐 장애인 당사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로에 턱이 좀 있습니다. 또한 라페스타 먹자골목 입구에 볼라드를 제거한 후 구멍이 남아있어 휠체어 바퀴 끼임 사고를 유발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라페스타 일대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 지역이 이러할진데 다른 지역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고양시가 명실상부 인권도시로서 도약하는 데 있어 모두가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보편적 환경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첫 단계로 모두를 위한 접근권 실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장애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둘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의 건물이나 그 설치 기준 미만 소규모 건물에 장애인 이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고양시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법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초자치단체의 의지로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98년 장애인 편의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건물이나 장애인 편의법이 강제 범위를 벗어나는 건물들이 여전히 장애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법 제정 이전의 건물이나 장애인 편의법에서 강제하지 못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지원했으면 합니다.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고 배리어 프리 도시를 조성하려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시민 하나하나가 편안하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초자치단체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가까운 학교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하고, 장애를 가졌더라도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가고 어느 장소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를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노력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필수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상호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호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신 장상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의원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무장애 도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전부 다 무장애 공원으로 만들어서 경사로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이 저기죠, 300평방미터 이하 이 의무화되지 않은 시설들에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여기 아까 사진에서 보여준 것처럼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도 많고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복지여성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료 화면 하나 올려주십시오. 저게 백양초등학교입니다. 백양초등학교가 폐교가 될 뻔했습니다. 아무도 백양초등학교를 보내지 않아서 지금 어린이박물관 옆에 경찰서 옆에 거기 세무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학교 부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등학교를 다시 설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학교 부지가 결국은 나중에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반 부지로 바뀌어서 지금 다른 종교단체에 매각된 사실입니다. 이 원당 지역에서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원당 지역에서 졸업장을 못 받고 한 80%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학교 갈 곳이 없어서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사간 모든 학생들의 졸업장을 거부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졸업장을 받게 되는 예가 있습니다. 화정 지역에서 동산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고양 중고등학교로 가는 학생 수가 1년에 한 180, 190명이 됐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가까운 지역으로 우선 가면 좋은데 학군이 이제 별로 나쁘다라고 소문이 난 지역들은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서로 교대를 해서 돌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소문들 때문에 지역을 기피하면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됐냐면 공동학군으로 묶게 되는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근거리 원칙으로 초등학교를 다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면 좋은데 이제 공동학군으로 묶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하나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LH가 얘기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학교 용지로 지정을 해서 합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설립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상당히 멀리까지 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 하고 있는 때에도 아직까지도 학교 용지를 고양시에서는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5개 정도가 없애버립니다. 고양동에 아파트 짓는데도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식사 2지구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인센티브까지 줘서 해놨는데 나중에 교육청에서는 사겠다고 해놓고 학교를 설립 안 하고 사질 않으니까 결국은 학생들은 원계를 가고 개발업자는 그걸 따라 팔아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학교용지 가로 열고 공공시설용지로 해서 학교용지를 포기했을 때는 공공이
우리는 매수자라서 도시계획을 그렇게 규정을 좀 바꿔서 운영을 해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학생들한테 그 버스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상 많은 곳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만 집중적으로 있다면 그 한두 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지만 교육청이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요새 저출산 문제 때문에 학교가 빕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 내에서도 2개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제 부조화들 때문에 그 교육청에서는 예산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대안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시나 도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을 원종일 돌봄센터나 우리 방과후기실이나 우리 뭘로 남는 시설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사겠다. 그럼 우리는 학교가 가깝지 않습니까? 운동장도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관리권을 주면 우리가 별도의 통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원종일 돌봄센터를 만들려면 별도 부지 사고 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정부에서 기관 간의 그 자산 이동에 대한 법을 교육청 자산을 조금 그 융통성을 발휘해서 허가를 해준다면 서로 다 상생하는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너무 많습니다. 학교 투자 신청했다. 향동지구도 원래는 있었던 것이 하나가 없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됐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수록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가까운 곳을 가는 게 맞고 그게 좋은 학교지 멀리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닌데 그런 인식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문화국장과 복지여성국장이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국장 답변 진행에 앞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가 각 의원들에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박록철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문화국장 박록철입니다. 이어서 원거리 통학 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동산초는 당초 36학급으로 설립되었으나 고양교육지원청은 현재 48학급을 편성하고 여유공간 및 일부 특별실을 활용해 일반 교실을 추가 확보하여 배치 중이며 현재 학급당 27.9명, 학생 수는 1,340명으로 과밀 학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양 동산고는 2021학년도 모집 정원 163명이었으며 경기도 교육청에 현재까지 고양 동산고 배정 관련 민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고양 동산고 학생 수요는 삼성지구내 올해 3월 개교 예정인 신홍고등학교와 분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홍고등학교의 개교로 삼성지구 등 학생 통학 문제는 누리버스 N006번과 093번 등 10개 노선이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향후 통학수에 따라 노선 조정하는 등 통학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배정 업무는 경기도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근거리 배정이 아닌 학생들의 지망순위에 따른 선지원, 후추천 방식을 취하며 고양시 내 지망학교 배정을 통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평준화 지역 전체 학군의 일지망 학교 배정 비율은 81.96%이며 고양 학군의 일지망 배정 비율은 83.55%로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는 약 2%가량 높습니다. 다음은 창릉지구 등 신도시의 반복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과 학생 배정 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교군 중학교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경기도 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의 고유 사무입니다.
다만 향후 지축중학교와 같은 원거리 통학 문제는 신도시 조성과 함께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항으로 시는 교육청과 상생교육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의체에는 교육청과 시의 업무를 종합하여 원거리 배정, 학교 신축 문제, 학군 설정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협의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시와 교육청 간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경기도 교육청 소관이었던 고등학교 배정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 배정과 관련된 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범 복지여성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이어서 고양시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법으로 하겠습니다. 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은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배리어 프리를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증진법 제정 및 개정 이전에 허가받은 공공시설물을 변경, 표시 변경이나 용도 변경,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을 할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의증진법 제11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 및 5년마다 1회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자료를 토대로 편의시설 미설치 및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편의시설 설치 안내 및 필요한 기술 지원, 시정조치 요구 등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2019년부터 조사요원을 장애인 당사자로 채용하여 우선적으로 공공시설물 내에 설치된 편의시설 정보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으로 확보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관리하여 2021년 하반기에는 장애인 등에게 스마트 앱 서비스를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건물이나 설치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건물의 장애인 이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증진법상 단독주택, 1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00평방미터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및 500평방미터의 미용원, 의원 등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제외 대상입니다. 때문에 장애인들이 방문이 빈번한 소규모 건축물들은 편의시설 미설치로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편의증진법 제정 이전 및 의무 설치 제외 대상 건축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건물이나 그 기준 이하의 소규모 건물들에 대한 지원의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부서와 저가 논의를 하고 그 폭을 좀 좁혀가고 있는 중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지금 시행할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산의 문제와 인력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과 인력 확보를 약속을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제가 부서와 얘기해서 조례를 잘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통학 관련해서 지금 버스 노선이 바뀌었어요. 그 조금 변경이 돼서 학생들이 그나마 조금 용이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복잡하게 돌아가던 버스 노선이 아니라 학교로 바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있어요. 등교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하교할 때 한 번 이렇게 있는데, 그게 시간대가 너무 빠르다,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걸 집행을 하실 때 보다 더 세심하게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